내가 감히 내 아들 피 같은 돈을 어린 놈한테 갖다 바쳐? 시어머니의 고함이 마당을 갈라놓는 순간 굵은 소금이 며느리의 얼굴과 가슴팍으로 쏟아졌습니다. 눈을 뜰 수도 없었고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소금이 상처 속으로 파고들 때마다 사람들은 그걸 벌이라고 불렀습니다. 에이, 더러운 녀! 저런 게 며느리라고 들어와서 집안을 망쳐? 맨발로 내쫓긴 그녀 앞에 남편은 단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혼 서류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차갑고 계산된 눈빛으로요. 사람들은 확신했습니다. 그 여자는 폐물을 훔쳤고 어린 내연남과 도망쳐 미국에서 호의호식하며 살 거라고.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 여자는 울지 않았는지, 왜 변명 한마디 없이 고개를 숙였는지, 왜 그날 밤 호텔에서 쓰러진 남자 이야기는 그 누구도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7년 뒤 불면증에 미쳐가던 남편이 인적 드문 산속 암자를 찾았을 때 그는 법당 안에서 믿을 수 없는 뒷모습과 마주합니다. 그날 회장님 전처에게 소금을 뿌린 건 시어머니가 아니라 저였습니다. 그런데 7년 뒤 산속 암자에서 삭발한 그 여자를 다시 봤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뿌린 소금이 누군가의 살인 흔적을 덮기 위한 연기였다는 거요. 백미옥 여사는 제 아버지 사건을 쥐고 있었고 저는 그날 사람 하나를 죽이는 연출에 제 손으로 참여했습니다. 7년 전 재벌가 며느리는 불륜녀로 몰려 맨발로 쫓겨났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욕했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사람을 살렸고 그 대가로 인생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묻는데 가담한 공범이었습니다. 뒤늦게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악독한 시어머니를 향한 소름 끼치는 인과응보, 그리고 7년 만에 마주한 용서와 속죄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께 행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 3시에 회장실 불이 켜진 걸 확인했습니다. 대성그룹 회장 강도연 41세. 제 상사이자 제가 평생 빚진 사람의 남편이었던 분입니다. 저는 비서실 감사팀장 윤서진 34세입니다. 겉으로는 냉정하고 완벽한 커리어 우먼이지만 사실 저는 7년 전부터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날 제가 소금 봉지를 들었던 사람이었거든요. 모니터 너머로 보이는 회장님은 책상에 엎드려 계셨습니다. 손에 든 수면제 2알, 진통제 3알. 그래도 잠들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7년째 이어진 불면증. 원인은 명확했습니다. 한서아. 회장님의 전처이자 7년 전 불륜녀로 낙인 찍혀 쫓겨난 여자였습니다. 저는 CCTV를 끄고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매번 그랬습니다. 그 수첩을 볼 때마다 손이 떨렸거든요. 신이 마이너스 아침 회의 위기의 징조 감정, 긴장 압박. 아침 8시 비서실 회의실. 최 부장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팀장님, 주가가 또 2% 떨어졌습니다. 이사회에서 회장님 교체 움직임이 포착됐고요. 저는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백미옥 여사 쪽에서 움직이는 거죠? 최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약혼 발표 압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안에 박지한 씨와 결혼식 날짜를 못 잡으면 회장님 자리도 위험하다고. 저는 펜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백미옥. 강도연 회장님의 어머니이자 이 그룹의 진짜 실권자였습니다. 66세, 냉혹하고 계산적인 여자. 7년 전 그날 며느리를 집에서 내쫓은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소금을 뿌리라고 명령한 사람도 바로 그녀였습니다. 회장님 상태는 어때요? 최 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면제를 하루에 4알씩 드세요. 그래도 잠을 못 주무시고요. 어제는 회의 중에 갑자기 손을 떨기 시작하셔서 공황 발작이요? 네. 병원에 가시라고 했는데 거부하세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7년. 우리 모두 7년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오후 2시 본가 응접실. 백미옥 여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서진아 앉아. 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백미옥이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도연이 요즘 상태가 안 좋다더구나. 네, 여사님. 불면증이 심해지셨습니다. 백미옥이 찻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 여자 때문이지. 한서아. 그 이름만 나와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백미옥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너 7년 전 일 기억하지?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기억합니다, 여사님. 그날 내가 무슨 선택을 했는지도 기억하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미옥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내 아버지 교통사고 아직 종결 안 난 거 알지?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2018년 겨울 아버지가 당하신 교통사고. 가해 차량은 끝내 잡히지 않았고 사건은 미제로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백미옥이 만든 사고였다는 걸, 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걸. 그 사고요? 미제로 남겨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백미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필요하면 가해자도 피해자도 마음대로 바꾸려고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7년 전 그 여자 편 들면 이번엔 내 가족 차례야. 백미옥이 일어서며 마지막 경고를 던졌습니다. 도연이 결혼 발표 이번 달 안에 무조건 성사시켜. 안 그러면 너도 끝이야. 저녁 7시 제 오피스텔. 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2019년 12월 15일. 7년 전 그날의 기록이었습니다. 제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서아, 호텔 1208호. 오후 9시 47분. 남자, 신원 불명. 쓰러진 상태. 서아 씨, 심폐소생술 시행. 백미옥 여사 지시 불륜으로 조작. CCTV 삭제. 그리고 마지막 줄. 윤서진, 소금 봉투 들고 현장 투입. 응급차 취소 지시 백미옥 개인 휴대폰에서 직접 연락. 저는 수첩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저는 선택했습니다. 진실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제 가족을 지킬 것인가.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수첩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서아 씨가 마지막으로 제게 속삭였습니다. 팀장님, 제발 제 기록만 남겨주세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수 있게. 저는 책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7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실. 최 부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팀장님. 제가 좋은 곳을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피곤한 얼굴로 물으셨습니다. 좋은 곳? 경기도 외곽에 조용한 암자가 있습니다. 제 어머니가 다니시는 곳인데 공기도 좋고 마음이 편해지는 곳이에요. 회장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럴까? 오늘 오후 스케줄 다 취소해줘. 저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암자라는 곳이 묘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제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오후 3시 경기도 외곽. 우리는 산속 깊은 곳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1시간을 달린 끝에
작은 암자가 나타났습니다. 대웅전과 요사채 몇 채가 전부인 소박한 절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차에서 내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정말 좋네요. 최 부장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올게요. 천천히 둘러보세요. 저도 뒤따라 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법당 안에서 회색 승복을 입은 비군이 한 분이 걸레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가녀린 어깨선과 정갈한 손놀림, 묘하게 익숙한 뒷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분도 뒤척임을 느끼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회장님이 들고 계시던 생수병이 바닥에 떨어져 굴러갔습니다. 서서와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 머리카락을 모두 깎은 비구니. 하지만 그 눈빛만은 틀림없었습니다. 한서아, 7년 전 불륜녀로 몰려 쫓겨난 회장님의 전처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그 방에서 쓰러진 남자, 저는 그가 죽은 줄 알았는데 그날 이후 시체 처리 보고서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혹시 그 남자가 살아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제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 제 휴대폰에 이런 메시지가 도착했으니까요. 7년 전 호텔방 살아남은 사람 찾지 마. 찾으면 팀장님부터 끝나. 회장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신발도 벗지 않고 법당으로 뛰어 올라가셨습니다. 서아, 내가 여기서 뭘 하는 거야? 회장님이 서아 씨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저는 급히 뒤따라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서아 씨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너무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언젠가 이렇게 만날 거라는 걸. 그녀는 회장님을 깊고 고요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합장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강 회장님이 찾으시는 분이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회장님이 서아 씨의 어깨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찾는 분이 없다고? 내가 한서하잖아. 내 돈 챙겨서 도망간 주제에 이런 곳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서아 씨가 회장님의 손을 조용히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묘진입니다. 한서아라는 분은 모르겠어요. 그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7년 전 그분의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이상한 점들을 포착했습니다. 서아 씨의 손등이 갈라져 있었고 상처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을린 자국도 보였습니다. 겨울 추위에 갈라진 상처들. 이건 호의호식하며 도망다닌 사람의 손이 아니야. 회장님이 서아 씨가 거처하는 작은 방을 들여다보셨습니다. 낡은 이불 한 채와 경전 몇 권, 그리고 작은 찬장이 전부였습니다. 찬장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오래 사용하지 않은 흔적이었습니다. 회장님이 목소리를 떨며 물으셨습니다. 7년 동안 이런 곳에서 살았다고? 내가 준 돈은 어디 갔어? 서아 씨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답했습니다. 강 회장님께서 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백미옥은 서아 씨가 폐물을 챙겨 달아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지 스님이 소란을 듣고 나타나셨습니다. 어르신, 이곳은 수행하는 곳입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회장님이 주지 스님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수행? 이 여자가 무슨 수행을 해요? 남의 가정 파괴해놓고. 주지 스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묘진 보살은 7년 동안 이곳에서 정진해 왔습니다. 더 이상 소란 피우시면 나가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7년이요? 네. 처음 오셨을 때 이분은 맨발이었습니다. 온몸에 소금 자국이 있었고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소금, 제가 뿌린 소금.
주지 스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머리카락을 다 깎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매일 기도만 올리셨죠. 회장님이 서아 씨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노려보고는 돌아서서 뛰쳐나가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따라 나가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서아 씨의 방 구석에 작은 보이스 레코더가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낡고 오래된 물건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지 않았습니다. 최근까지 사용한 흔적이었습니다. 저건 뭐지? 제가 방을 나서려는 순간 주지 스님이 저만 따로 불렀습니다. 보살님. 네, 스님. 주지 스님이 저를 깊이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7년 전 그날 알고 오셨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스님, 그게 무슨... 묘진 보살은 죄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왜 머리를 깎았는지 보살님은 아실 겁니다. 주지 스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보살님도 7년 동안 고통스러우셨죠?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주지 스님이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때가 되면요. 그리고 그때는 이미 와 있습니다. 차에 탄 회장님이 최 부장에게 고함을 쳤습니다. 당장 7년 전에 서아랑 바람난 그 남자 찾아내. 지금 뭐하고 사는지 다 파헤쳐. 최 부장이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사모님을... 회장님이 주먹으로 대시보드를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사모님은 무슨 사모님이야. 그냥 찾기나 해.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해.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서울로 돌아가는 내내 회장님의 머릿속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서아 씨의 초라한 모습이 계속 눈에 밟히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년 동안 그분은 저런 곳에서 살고 계셨구나. 제가 소금을 뿌린 그분이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익명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번호도 표시되지 않는 문자였습니다. 7년 전 호텔방 살아남은 사람 찾지 마. 찾으면 팀장님부터 끝나. 제 손이 떨렸습니다. 살아남은 사람? 7년 전 그날 누군가 살아남았다는 건가? 그리고 두 번째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요. 그날 밤 응급차를 취소한 번호는 회사 대표 번호가 아니라 백미옥 개인 휴대폰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하나의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7년 전 호텔 1208호에서 쓰러졌던 그 남자. 혹시 아직 살아있는 건가? 그리고 이 문자를 보낸 사람은 누구지?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새벽 회사 서버실로 가서 7년 전 그날의 모든 기록을 찾아내기로. 하지만 제가 서버에 접속하는 순간 누군가 이미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회사 서버실로 향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제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감사팀장이라는 직책 덕분에 저는 모든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카드를 찍고 서버실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냉방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마스터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이 문을 열면 나도 끝날 수 있어. 하지만 저는 로그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2019년 12월 폴더를 열었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는 모두 있었습니다. 하지만 12월 15일부터 20일까지 딱 일주일치 파일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영구 삭제라는 표시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야. 저는 경비팀 CCTV 백업 서버도 확인해 봤습니다. 같은 날짜,
같은 시간대의 영상이 모두 지워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출입 기록까지 삭제돼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겁니다.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이건 회장님 개인 문제가 아니야. 저는 삭제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2019년 12월 16일 새벽 3시 삭제 권한자 시스템 관리자 백미용 여사 직속. 그룹 차원의 범죄야. 오전 9시 제 사무실. 저는 7년 전 당시 호텔 보안팀장이었던 김철수 씨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그는 2년 전에 퇴직해서 지금은 경비 용역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팀장님, 저 대성그룹 윤서진입니다. 아, 윤 팀장님.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혹시 2019년 12월 15일 호텔 CCTV 백업 하드 아직 가지고 계세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팀장님, 그거 왜 찾으세요? 그날 일은 이미 종결된 거 아닌가요? 김 팀장님, 제발 도와주세요. 진실을 밝혀야 해요. 김철수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그날 이후로 계속 찜찜했어요. 백업 하드 하나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만나시죠. 오후 2시 한적한 카페. 김철수 씨가 작은 외장 하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라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2F1208 응급. 이게 그날 영상입니다. 하지만 팀장님 조심하세요. 이거 잘못 건드렸다간 큰일 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김철수 씨가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날 밤 호텔 1208호에서 남자가 쓰러졌어요. 한서아 씨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고요. 불륜이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그 남자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신원이 완전히 지워졌거든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백미용 여사 쪽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응급차를 취소시키고 CCTV를 다 지우라고 했죠. 응급차까지요? 네. 그 남자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한서아 씨가 막아섰어요. 저는 하드를 받아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 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회사로 돌아가는 길, 누군가 저를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저는 회사로 돌아와 제 노트북에 하드를 연결했습니다. 영상을 재생하기 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클릭. 화면에 호텔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오후 9시 47분. 한서아 씨가 급하게 1208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카메라가 방 안까지는 비추지 못했지만 문이 반쯤 열려 있어서 안이 보였습니다. 침대가 아니었습니다. 바닥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서아 씨가 피 묻은 손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살아나세요. 서아 씨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화면 밖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여자의 목소리. 살리면 너도 죽어. 저는 그 목소리를 알아봤습니다. 백미옥 여사였습니다.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백미옥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정장을 입은 남자 2명. 백미옥이 바닥에 남자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응급차 취소시켜. 이 사람은 오늘 밤 여기서 죽어야 해. 그때 제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지안, 회장님의 약혼녀였습니다. 팀장님, 쓸데없는 거 뒤지지 마세요. 저는 재빨리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지안 씨, 여기는 제 사무실인데 노크도 안 하고 들어오시는 건가요? 박지안이 제 책상에 손을 짚고 몸을 숙이며 협박했습니다.
여사님 말씀 전해드리러 왔어요. 7년 전 일 파헤치지 말라고요. 만약 안 그러면요? 박지한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팀장님, 아버지 교통사고 종결 안 된 거 아시죠?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지한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 사고요? 미제로 남겨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필요하면 가해자도 피해자도 마음대로 바꾸려고요. 어머니를, 동생을, 심지어 팀장님 자신까지도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박지한이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현명한 선택하세요, 윤 팀장님. 문이 닫힌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회장님이 아니라 제가 직접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저는 복호화 전문가에게 영상을 보냈고 그날 밤 완전히 복구된 파일을 받았습니다. 쓰러진 남자의 마지막 말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백미옥 너 끝났어.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로비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를 범인으로 만들 준비를 끝낸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전문가가 보내온 복구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이 선명해졌습니다. 오디오도 깨끗했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추지 않고 계속 재생했습니다. 오후 10시 15분. 백미옥 여사가 직접 호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함께였습니다. 백미옥이 바닥에 쓰러진 남자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응급차 취소시켜. 이 사람은 오늘 밤 여기서 죽어야 해. 서아 씨가 백미옥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님, 이 사람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병원에 가야 해요. 백미옥이 서아 씨의 뺨을 때렸습니다. 따기 소리가 영상 속에서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닥쳐. 내가 뭘 안다고. 서아 씨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먹였습니다. 어머님, 제 발효 사람 목숨이에요. 백미옥이 서아 씨를 내려다보며 협박했습니다. 너 지금 2가지 선택할 수 있어. 하나, 이 남자 살리고 너도 같이 죽거나. 2, 불륜녀가 되어서 조용히 사라지거나. 영상 속에서 서아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불륜녀가 되면 이 사람은 살릴 수 있나요? 백미옥이 비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오명을 쓰고 사라지면 이 남자는 살려줄게. 어차피 기억도 못할 거야. 신원도 지워버릴 거고. 서아 씨가 바닥에 있는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불륜녀가 되겠어요. 백미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야. 그때 영상 속에 제가 나타났습니다. 7년 전에 제 모습, 27살 막 감사팀에 들어온 신입이었던 저였습니다. 손에는 소금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백미옥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잘 왔어. 이 더러운 년한테 소금 뿌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소금을 꺼냈습니다. 서아 씨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애원이었습니다. 그때 서아 씨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팀장님, 제발 제 기록만 남겨주세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수 있게. 저는 그 순간 이해했습니다. 서아 씨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언젠가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걸. 그래서 증거를 남기려 했던 거였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추고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제가 뿌린 소금이 살인을 덮는 연기였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윤 팀장님, 저 김철수입니다. 김 팀장님, 무슨 일이세요? 김철수 씨의 목소리가 급박했습니다. 팀장님, 그날 쓰러졌던 남자 차태성이라는 사람입니다. 차태성? 네.
백미옥 여사 비자금 관리하던 내부자였어요. 그런데 양심 선언하려고 증거 들고 회장님께 가려던 중에 쓰러진 거예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쓰러진 건가요? 음료에 약물을 탔어요. 백미옥 여사가 미리 눈치챈 거죠.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죠? 그게 신원이 완전히 지워졌어요. 병원 기록도 주민등록도 다 없어요. 유령이 된 거죠. 혹시 살아있을 가능성은요? 김철수 씨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제 생각엔 살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숨어서 복수를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모든 증거를 USB에 담았습니다. CCTV 영상, 녹취록, 백업 파일, 그리고 제가 7년간 몰래 보관해온 기록들까지 제 수첩도 스캔해서 넣었습니다. 이제 회장님께 보고해야 해. 저는 USB를 가방에 넣고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로비가 난장판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어 카메라를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전처 비군이 맞죠? 돈 받고 숨긴 거 맞죠? 대성그룹 스캔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누군가 언론에 흘린 겁니다. 백미옥 여사였습니다. 그때 제 앞에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윤서진 팀장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증거인멸 혐의로 동행 요청드립니다. 제 손에 들린 가방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는 아무것도. 백미옥 여사님께서 고발하셨습니다. 2019년 자료를 불법으로 취득하고 유출하려 했다고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백미옥은 이미 한 발 앞서 있었던 겁니다. 저를 범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였습니다. 팀장님, 제발 조용히 따라와 주세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제목이 보였습니다. 대성그룹 감사팀장, 증거 조작 혐의. 저는 수갑을 차지는 않았지만 경찰차에 탔습니다. 창밖으로 회사 건물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됐다는 걸.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져간 USB는 가짜였고 진짜는 이미 안전한 곳에 숨겨뒀으니까요. 백미옥, 당신의 계산에도 빈틈이 있어. 경찰서 조사를 마치고 48시간 만에 풀려났지만 제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회사 출입도 막혔고 회장님도 격리됐습니다. 하지만 최 부장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암자의 철거 용역이 향했습니다. 저는 당장 차에 올라탔습니다. 서아 씨가 숨겨둔 마지막 증거를 회수해야 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저는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가 제 앞에 증거물들을 쏟아냈습니다. 윤서진 팀장, 이게 다 뭡니까? 회사 기밀 서버에 무단 접근하고 삭제된 파일 복구하고 외부인과 접촉해서 자료 받고.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진실? 아니면 회사 기밀 빼돌리려고? 아닙니다. 7년 전 사건에는 조작이 있었어요. 형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조작? 백미옥 여사님은 당신이 개인적 원한 때문에 회사를 무너뜨리려 한다고 하던데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백미옥은 완벽하게 판을 짰습니다. 저를 범인으로 만들고 증거는 모두 압수하고 진실은 영원히 묻으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미 진짜 증거를 다른 곳에 숨겨뒀다는 걸. 경찰서 조사실. 저는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가 제 앞에 증거물들을 쏟아냈습니다. 윤서진 팀장, 이게 다 뭡니까? 회사 기밀 서버에 무단 접근하고 삭제된 파일 복구하고 외부인과 접촉해서 자료 받고.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진실? 아니면 회사 기밀 빼돌리려고? 아닙니다. 7년 전 사건에는 조작이 있었어요. 형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조작? 백미옥 여사님은 당신이 개인적 원한 때문에 회사를 무너뜨리려 한다고 하던데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백미옥은 완벽하게 판을 짰습니다. 저를 범인으로 만들고 증거는 모두 압수하고 진실은 영원히 묻으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 계산 착오를 했습니다. 제가 진짜 USB를 따로 숨겨뒀다는 걸 몰랐죠. 경찰서 조사실. 저는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가 제 앞에 증거물들을 쏟아냈습니다. 윤서진 팀장, 이게 다 뭡니까? 회사 기밀 서버에 무단 접근하고 삭제된 파일 복구하고 외부인과 접촉해서 자료 받고.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진실? 아니면 회사 기밀 빼돌리려고? 아닙니다. 7년 전 사건에는 조작이 있었어요. 형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조작? 백미옥 여사님은 당신이 개인적 원한 때문에 회사를 무너뜨리려 한다고 하던데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백미옥은 완벽하게 판을 짰습니다. 저를 범인으로 만들고 증거는 모두 압수하고 진실은 영원히 묻으려는 거였습니다. 같은 시각 대성그룹 이사회실. 백미옥이 이사들을 모아놓고 발표했습니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강도연 회장의 정신 상태가 경영을 지속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백미옥이 서류를 돌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불면증, 공황장애, 그리고 최근 전철을 찾아다니는 비정상적 행동까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한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여사님께서 임시대표를 맡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네.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제가 경영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이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백미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회장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도 못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저는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가 제 앞에 증거물들을 쏟아냈습니다. 윤서진 팀장, 이게 다 뭡니까? 회사 기밀 서버에 무단 접근하고 삭제된 파일 복구하고 외부인과 접촉해서 자료 받고.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진실? 아니면 회사 기밀 빼돌리려고? 아닙니다. 7년 전 사건에는 조작이 있었어요. 형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조작? 백미옥 여사님은 당신이 개인적 원한 때문에 회사를 무너뜨리려 한다고 하던데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백미옥은 완벽하게 판을 짰습니다. 저를 범인으로 만들고 증거는 모두 압수하고 진실은 영원히 묻으려는 거였습니다. 팀장님, 48시간 동안 조사받으실 겁니다. 같은 시각 대성그룹 이사회실. 백미옥이 이사들을 모아놓고 발표했습니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강도연 회장의 정신 상태가 경영을 지속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백미옥이 서류를 돌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불면증, 공황장애, 그리고 최근 전철을 찾아다니는 비정상적 행동까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한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여사님께서 임시대표를 맡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네.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제가 경영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이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백미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회장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도 못했습니다. 이미 본가 서재에 격리당하셨으니까요. 회장님은 본가 서재에 갇혀 계셨습니다.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고 휴대폰도 압수당하셨습니다. 백미옥이 들어왔습니다. 도연아, 어머니 말 들어야 한다고 했잖아. 회장님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서진이를 왜 경찰에 넘긴 거예요? 그 여자가 회사 기밀 빼돌리려 했어. 당연히 처벌받아야지. 아니에요. 서진이는 진실을 밝히려고. 백미옥이 회장님의 말을 끊었습니다. 진실? 내가 아직도 그 불륜녀 생각하는구나. 7년이 지났는데도. 서아는 불륜녀가 아니에요. 백미옥이 비웃었습니다. 증거라도 있어? 회장님은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백미옥이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좀 쉬어. 정신 차릴 때까지. 약은 간호사가 가져다 줄 거야.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48시간 조사 끝에 풀려났습니다. 증거 불충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USB는 압수됐고 복사본도 모두 삭제당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저는 회사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출입증이 정지됐거든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 부장이었습니다. 팀장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백미옥 여사가 이사회를 장악했어요. 회장님은 격리됐고 회사 전체가 여사님 수중에 들어갔어요. 그럼 회장님은요? 본가에 갇혀 계세요. 아무도 면회 못하게 막아놨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뭐가 더 있어요? 최 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암자의 철거 용역이랑 기자들이 몰려갔대요. 한서아 씨를 찾아서요.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백미옥 여사가 언론에 흘렸어요. 회장님이 비군이랑 부적절한 관계라고. 저는 당장 차에 올라탔습니다. 암자로 가야 했습니다. 서아 씨가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서아 씨가 법당 뒤편에 숨겨둔 그 봉투. 거기에 진짜 증거가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주지 스님이 말씀하셨었어. 진실은 한 번에 꺼내면 죽습니다. 순서가 필요합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증거를 하나씩 공개해야 한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하나씩 움직여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 차태성이, 그 다음 서아 씨가. 그렇게 순서대로. 암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난장판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법당 주위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유튜버들도 섞여서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철거 용역팀까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비군이 나와요. 회장님이랑 무슨 관계예요? 돈 받았죠? 얼마 받았어요?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어요. 주지 스님이 막아섰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해치고 법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아 씨가 법당 안쪽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을 떨고 계셨습니다. 서아 씨, 서아 씨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팀장님,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서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아 씨, 봉투 어디 있어요? 7년 전에 숨겨두신 그 봉투요. 서아 씨가 법당 뒤편 불상 밑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작은 나무 상자 안에. 저는 재빨리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4가지가 나왔습니다. USB 라벨 백미옥 비자금 원본, 서아 씨의 자필 진술서, 차태성의 서명이 적힌 문서, 응급차 취소 지시 메모 백미옥 측근 서명 포함. 저는 진술서를 펼쳤습니다. 서아 씨의 정갈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19년 12월 15일 저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살리기 위해 저는 불륜녀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강도연 회장님을 지키기 위해
그분의 어머니가 사람을 죽이려는 걸 모른 척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벌을 받듯 머리를 깎았습니다. 언젠가 이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마이너스 한서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서를 봤습니다. 서명란에 적힌 이름. 차태성.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뒤돌아보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 화상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팀장님, 저 차태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싸워야 합니다. 차태성이 제 손에 또 다른 USB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두 번째 원본입니다. 서아 씨가 챙긴 건 반쪽이에요. 완전한 증거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해요. 백미옥이 암자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밤 10이시오. 차태성. 7년 전 그날 밤 호텔 바닥에 쓰러져 있던 그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얼굴 왼쪽에 큰 화상 흉터가 있었고 목소리도 쉰 소리였습니다. 팀장님, 놀라셨죠? 저도 제가 살아있을 줄 몰랐어요. 어떻게 백미옥 여사가 당신을... 차태성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죽이려고 했죠. 거의 성공할 뻔했고요. 그가 법당 구석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기자들과 용역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2019년 12월 15일 저는 백미옥 여사의 비자금 관리 담당자였습니다. 비자금이요? 네. 하청업체 뇌물, 정치인 로비 자금, 그리고... 차태성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산업재해 사망사건 은폐 비용까지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2018년 대성그룹 계열사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5명이 사망했어요. 안전장비 미비 때문이었죠. 그런 사고가 있었나요? 언론에는 나가지 않았어요. 백미옥 여사가 유족들에게 돈을 주고 입을 막았으니까요. 차태성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회사 돈이 아니었어요. 다른 하청업체에서 뜯어낸 뇌물이었죠.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증거를 USB에 담아서 강도연 회장님께 직접 넘기려고 했죠. 그래서 호텔에 간 거군요. 네. 그런데 백미옥 여사가 미리 알았어요. 제가 방에 도착하자마자 누군가 제 음료에 약물을 탔어요. 차태성이 화상 흉터를 만지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졌고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한서아 씨가 들어왔어요. 서아 씨가요? 네. 우연히 복도에서 제가 쓰러지는 걸 봤대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해주셨죠. 차태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아 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그날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백미옥 여사가 들이닥쳤죠. 네. 그리고 서아 씨에게 선택을 강요했어요. 제 목숨과 그분의 인생을 맞바꾸라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서아 씨는 저를 살리기로 선택하셨어요. 대신 불륜녀로 몰리는 걸 받아들이셨죠. 그럼 당신은 어떻게 살아남은 거예요? 차태성이 USB를 꺼냈습니다. 백미옥 여사는 저를 완전히 지우려고 했어요. 신원, 의료기록, 주민등록까지 모두 삭제했죠. 그게 가능해요? 권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저는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 됐어요. 차태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 무연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의식을 회복했을 때 제 이름도 제 과거도 모두 사라진 걸 알았죠. 어떻게 버티셨어요? 서아 씨가 남긴 메모 덕분이에요. 차태성이 낡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차태성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증거는 제가 지킬게요.
언젠가 함께 진실을 밝힙시다. 마이너스 한 서아. 서아 씨가 병원비도 대신 내주셨어요. 익명으로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7년 동안 숨어서 증거를 더 모았어요. 그가 저에게 USB를 건넸습니다. 이 안에 백미옥의 모든 범죄가 들어있어요. 비자금 계좌, 뇌물수수 내역, 산재 은폐 문서, 그리고요? 그날 밤 응급차를 취소시키고 CCTV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녹음 파일이요. 백미옥 본인 목소리로요. 저는 USB를 꽉 쥐었습니다. 이제 폭로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차태성이 서아 씨를 바라봤습니다. 서아 씨는 보호해야 해요. 폭로는 하되 그분이 다시 상처받으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태성 씨, 제 계획이 있어요. 뭔데요? 생중계 기자회견이에요. 모든 증거를 한 번에 공개하는 거죠. 차태성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백미옥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 부장이었습니다. 팀장님, 큰일 났어요. 뭔데요? 백미옥 여사가 암자 강제 철거 명령 내렸어요. 오늘 밤 12시요.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용역들이 쇠망치 들고 대기 중이래요. 서아 씨 나오지 않으면 강제로 부수겠대요. 저는 차태성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해요. 어떻게요? 제가 서울로 가서 기자회견 준비할게요. 차태성 씨는 서아 씨 곁에 있어 주세요. 차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팀장님, 혼자서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저한테도 사람이 있어요. 저는 서아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아 씨, 조금만 버텨주세요. 제가 꼭 진실을 밝힐게요. 서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팀장님 고마워요. 7년 동안 혼자 짊어진 죄책감, 이제 내려놓으셔도 돼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서아 씨, 제가 소금을 뿌린 사람이에요. 서아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팀장님도 피해자예요. 백미옥이 만든 구조의 피해자죠. 서아 씨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대신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뭔가요? 진실을 밝힌 후에는 더 이상 죄책감에 갇혀 살지 마세요. 저는 암자를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까지 1시간, 기자회견장 섭외까지 2시간, 그리고 오늘 밤 12시까지 6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엑셀을 밟으며 최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부장님, 기자회견장 급하게 섭외해 주세요. 오늘 밤 9시요. 네. 오늘 밤이요? 네. 그리고 모든 언론사에 연락하세요. 대성그룹 관련 특급 제보가 있다고요. 최 부장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팀장님 진짜 하실 거예요? 네. 이제 끝을 내야죠. 저는 백미러로 암자가 멀어지는 걸 봤습니다. 서아 씨와 차태성 씨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힐게요. 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저는 USB를 꽉 쥐었습니다. 7년. 이제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밤 9시 프레스센터에 도착했을 때 수백 명의 기자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단상에 오르려는 순간 휴대폰에 백미옥의 문자가 왔습니다. 철거 시작한다. 내가 막을 수 있을까? 저는 최 부장을 봤습니다. 암자에 경찰 보내세요. 지금 당장요. 밤 9시 서울 프레스센터.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이 회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단상 뒤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최 부장이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생중계 시작됐어요. 조회수 벌써 10만 넘었어요. 차태성 씨는요? 대기실에 계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단상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성그룹 비서실 감사팀장 윤서진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저는 7년 전에 묻힌 진실을 밝히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지른 죄도 함께 고백하러 왔습니다. 저는 USB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화면에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2019년 12월 15일 호텔 1208호 CCTV. 한서아 씨가 쓰러진 남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 영상은 7년 전 한서아 씨가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라 사람을 살렸다는 증거입니다. 같은 시각 암자. 밤 9시 철거 용역팀이 암자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20명 정도의 남자들이 쇠망치와 공구를 들고 있었습니다. 팀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법당 안에 계신 분, 3분 드릴게요. 안 나오시면 강제 철거 들어갑니다. 주지 스님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여기는 수행하는 곳입니다. 물러가세요. 용역 팀장이 비웃었습니다. 스님 비키세요. 우리도 일하러 온 거예요. 법당 안에서는 서아 씨가 염주를 쥔 채 무릎 꿇고 떨고 있었습니다. 차태성이 그녀 곁에 앉아 말했습니다. 서아 씨, 걱정하지 마세요. 윤 팀장님이 분명 해낼 거예요. 서울 프레스센터. 영상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백미옥이 들어오는 장면. 서아 씨의 뺨을 때리는 장면. 응급차 취소시켜. 이 사람은 오늘 밤 여기서 죽어야 해. 백미옥의 목소리가 회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두 번째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백미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응급차? 취소해. 그 남자 죽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신원도 지울 거니까. 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암자. 밤 9시 30분. 용역들이 법당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쿵. 쇠망치 소리가 암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지막 경고합니다. 나오세요. 주지 스님이 문을 붙잡고 버텼지만 용역 2명이 스님을 밀어냈습니다. 스님, 다치실라고요. 비키세요. 차태성이 법당 문 안쪽에서 버팀목을 대고 버텼습니다. 서아 씨, 제 뒤에 계세요. 밖에서 유튜버가 카메라를 들이대며 소리쳤습니다. 스님 아니잖아요. 범죄자잖아요. 서울 프레스센터.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7년 전 그날 밤 죽을 뻔했던 당사자가 직접 증언하겠습니다. 문이 열리고 차태성이 들어왔습니다. 화상 흉터가 있는 얼굴. 기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차태성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차태성입니다. 7년 전 백미옥 여사에게 살해당할 뻔한 사람입니다. 그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한서아 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그날 죽었을 겁니다. 그분은 불륜녀가 아니라 생명의 은인입니다. 차태성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7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신원도 지워지고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진실을 밝히러 돌아왔습니다. 화면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기자회견장, 다른 한쪽은 암자 생중계. 암자. 밤 10시.
용역들이 본격적으로 문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쾅! 나무 문짝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아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차태성이 서아 씨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버티면 돼요. 그때 산 아래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였습니다. 하지만 용역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 부서. 안 나오면 끌어내. 서울 프레스센터. 저는 세 번째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백미옥의 비자금 계좌 내역이었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가득 찼습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백미옥 여사가 조성한 비자금은 총 350억 원입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미친 듯이 눌렀습니다. 그 돈의 출처는 하청업체 뇌물, 정치인 로비 자금, 그리고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5명의 유족들에게 지급됐어야 할 보상금입니다. 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암자. 밤 10시 30분. 법당문이 반쯤 부서졌습니다. 용역들이 안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잡았다. 그때 산 아래에서 여러 대의 차가 올라왔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암자 마당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경호원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그리고 맨 앞차에서 비틀거리며 내린 사람. 강도연 회장이었습니다. 다들 멈춰. 회장님이 링거 자국이 선명한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서 당장 물러나. 용역 팀장이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이 어떻게 여기? 회장님이 경호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저들 다 내보내. 하나도 남기지 마. 경호원들이 용역들을 밀어냈습니다. 회장님이 법당 문을 열었습니다. 서아 씨가 구석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아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범벅이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이 서아 씨를 안았습니다. 이제 아무도 당신을 건드리지 못하게 할게. 약속해. 서울 프레스센터. 저는 마지막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윤서진도 고백합니다. 7년 전 그날 저는 한서아 씨에게 소금을 뿌렸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도 피해자였습니다. 백미옥 여사가 제 아버지를 협박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7년 동안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했습니다. 그 죄를 인정하고 책임지겠습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최 부장이 달려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팀장님, 백미옥 체포영장 발부됐어요. 밤 11시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백미옥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공항에서 출국하려던 백미옥이 수갑을 찼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여사님, 혐의 인정하십니까? 한서아 씨에게 할 말 있으십니까? 백미옥이 카메라를 노려봤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배신했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백미옥의 몰락한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생중계 화면에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백미옥 체포해라. 한서아님께 사과하라. 이게 재벌의 민낯이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습니다. 7년. 드디어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끝은 아니었습니다. 백미옥은 체포됐지만 서아 씨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다시 암자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용서를 구하러, 그리고 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러 갔습니다. 한 개월 후 서울구치소 면회실. 백미옥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면회 시간은 30분.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교도관이 다가왔습니다. 수용자 백미옥,
오늘도 면회객 없습니다. 백미옥이 차가운 벽에 기대었습니다. 내가 평생 그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쓴웃음만 나왔습니다. 그녀의 혐의는 명확했습니다. 살인교사 미수, 증거인멸, 비자금 조성, 협박, 명예훼손. 형량은 15년이 확정됐습니다. 같은 날 박지한의 집, 빈집 정리가 한창이었습니다. 세양건설이 불매운동과 하청 비리 폭로로 파산했습니다. 집까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박지한이 마지막 짐을 싸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괜한 욕심 부리다가 이렇게 됐잖아. 처음부터 백미옥 여사 편에 서지 말았어야 했어. 박지한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약혼도, 재산도, 미래도. 대성그룹 회장실. 강도연 회장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장이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한서아 재단 설립 승인이 났습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금은 얼마나 모였어? 100억 원입니다. 회장님 개인 자산에서 출연하신 금액이고요. 장학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어? 내일부터 가능합니다. 회장님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아가 평생 하고 싶어 했던 일이야. 제대로 해야지. 최 부장이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차태성 씨가 재단 이사직을 수락하셨습니다. 잘 됐네. 그 사람만큼 적임자가 없어. 그리고 윤서진 전 팀장님이 사무국장을 맡으셨습니다. 회장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진 씨가 좋은 선택이야. 저는 대성그룹을 떠났습니다. 감사팀장직을 사임했습니다. 대신 한서아 재단의 사무국장이 됐습니다. 첫 출근 날 차태성 이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윤 국장님 환영합니다. 차 이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7년 전 그날 우리는 모두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존자가 됐습니다. 사무실 벽에는 재단 설립 취지문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서아 재단은 고아원 출신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산업재해 유족들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하며 약자의 편에 서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저는 그 문구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서아 씨,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는 암자로 올라갔습니다. 서아 씨를 만나러. 법당 마당에서 서아 씨가 빨래를 넣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7년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표정은 달랐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저는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아 씨, 국장님? 아니, 이제 윤 국장이라고 불러주세요. 서아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7년 전 제가 서아 씨에게 소금을 뿌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서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국장님, 그건 당신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건 백미옥이 만든 구조였어요. 우리는 모두 그 구조의 피해자였고요. 서아 씨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대신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뭔가요? 앞으로는 약한 사람 편에 서주세요. 제가 그러지 못했던 것처럼 국장님은 할 수 있잖아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회장님도 매주 암자를 방문하셨습니다. 토요일 오전, 회장님이 트럭에 쌀과 생활용품을 가득 싣고 암자로 올라왔습니다. 주지 스님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매주 이렇게 오시면 저희가 부담스러워요. 회장님이 쌀포대를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회장님은 하루 종일 마당을 쓸고 화단에 물을 주고 낙엽을 정리했습니다.
서아 씨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따뜻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해질녘, 서아 씨가 회장님에게 차를 내왔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차 한잔하고 가세요. 회장님이 차를 받아들며 서아 씨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나한테 할 말 없어? 서아 씨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가끔 만나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회장님이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돌아올 생각은 없어? 서아 씨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곳이 편해요. 마음이 평온하거든요. 회장님이 서아 씨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결심했어. 무슨 결심이요? 당신이 여기 있겠다면 나는 평생 이 산 밑에서 당신을 지키는 문지기가 될 거야. 겨울 암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암자 마당이 하얗게 물들었습니다.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마당 한쪽에서 회장님, 서아 씨, 차태성 이사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서아 씨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아 씨의 얼굴에는 7년 전의 아픔이 눈 녹듯 사라지고 평온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차태성 이사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살아남았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제대로 살아야죠. 서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땐 아무도 대신 벌받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싶네요. 저도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를 덮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다시 결혼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서아 씨는 암자에 남으셨어요. 왜요? 함께 사는 게 사랑의 전부가 아니니까요. 7년이라는 긴 시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산속으로 사라진 여자. 그녀를 불륜녀로 만든 악독한 시어머니. 그리고 뒤늦게 진실을 깨달은 남편. 모든 것이 밝혀진 지금.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속죄하며 살아갑니다. 백미옥은 감옥에서, 박지아는 몰락한 삶 속에서, 회장님은 매주 암자를 오르며, 서아 씨는 평온한 기도 속에서, 차태성 이사는 재단 일로, 그리고 저는 약한 사람들의 편에 서며,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눈 내리는 암자. 저는 마당을 쓸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장작을 패고 계십니다. 서아 씨가 법당에서 기도를 올리고 계십니다. 차태성 이사가 차를 끓이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없이 각자의 일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연결돼 있습니다. 용서와 속죄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함께 사는 것보다 서로를 지켜보며 응원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악한 백미옥과 박지아는 자신들이 뿌린 씨앗의 결과를 고스란히 받았고 서아 씨와 차태성 씨, 그리고 저는 각자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모두가 제자리를 찾아간 셈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댓글 하나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